이번 강의에서는 복합 자료형 중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자료형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단순 변수와 달리 하나의 식별자를 가지고서 한 개 이상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복합 자료형으로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집합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튜플과 딕셔너리는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기존의 변수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데이터들을 잘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왜 굳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개별적인 변수들을 가지고서 일일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연관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연관된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그룹 지어 주었을 때 좀 더 손쉽게 또 일관된 방법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장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개별적인 변수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접근하고자 할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뒤에서 나올 반복문이라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에 대해 반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때 훨씬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리스트라 하면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 기존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해두었다라고 하면 리스트라는 것은 소위 변수 여러 개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독립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각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혹은 얻어오는 일들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 리스트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조작되어지는 저장 공간이 있대. 그 저장 공간 안에 여러 데이터들을 구분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변수를 사용한 경우나 혹은 리스트를 사용한 경우나 한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되 그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놓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같은 것들을 담는 그릇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릇 하나에 달걀 하나씩 담아가지고서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달걀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은 여러 개의 달걀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 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작업을 할 때 관련되어진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 그것을 리스트라고 하되, 자, 이런 리스트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순번에 따라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리스트에 저장된 순서가 유지되어지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복합 자료형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 다루게 될 딕셔너리 같은 경우들은 순서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트는 순서에 따라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몇 번째 데이터를 접근해라 라는 식의 접근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문자열이라는 것도 보면 이 리스트와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죠. 물론 문자열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들에 대한 순서가 정확히 유지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트 역시 리스트의 어떤 데이터들을 그게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내용도 가능한데 그 저장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다수의 데이터들을 묶어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트인 것입니다. 이런 리스트는 그저 데이터들의 묶음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자열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이썬 내부적으로 객체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져서 객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일단 연관된 정보의 묶음이다 정도 기억하고 갑시다. 그 리스트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한다라든가 기존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치환해주는 다양한 조작 관련한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불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어서 손쉽게 이런 다수의 목록들을 프로그래머가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남게 되는데, 리스트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식별자 뒤에 네모 가로 안에 콤마로 구분한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리스트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선언되어진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할 때에는 우리 문자열의 인덱싱이라는 연산과 마찬가지로 네모 가로를 통해서 내가 접근할 요소의 번호를 기술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스트의 생성은 그저 하나의 이름에다가 equal하고 나서 어떤 하나의 값을 써주게 되면 그저 단일 값을 갖는 변수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개의 요소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다라는 걸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가로 써주고 나서 그 안에 각각의 요소 값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갖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래 예에서 보면 B라는 리스트는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들의 그룹에 대한 리스트인 것이고, C라는 리스트는 life라는 문자열, is라는 문자열, to라는 문자열, 그리고 should라는 문자열, 즉 문자열 4개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은 그런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A에서처럼 리스트를 정의하되 그 내용의 아무 요소들도 쓰지 않게 되어지는 리스트를 우리는 빈 리스트 혹은 공백 리스트라고 불려지는데, 역시 빈 리스트도 그 자체로 유효한 하나의 리스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값들을 추가할 목적으로 하나의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종종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그 리스트가 포함하고자 할 각각의 요소의 값들이 같은 타입일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에 변수도 보면 하나의 변수에다가 내가 정수도 저장할 수 있고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변수의 자료형이라는 것이 그다지 크게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D라는 리스트에서처럼 정수들을 저장하다가 갑자기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들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접근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 숫자를 처리할 때와 문자열을 처리할 때 뭔가 처리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는 일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이하게는 2라는 리스트 같은 경우 보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는 각각 정수 데이터인 것이고, 세 번째 요소로는 또 다른 리스트, 즉 life라는 문자열과 is라는 문자열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고 그 리스트가 바로 2라는 리스트의 세 번째 요소가 되어지는 형태로 하나의 리스트 안에는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리스트도 자신의 하나의 요소로 포함할 수도 있긴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은 주로 공백 리스트나 숫자나 문자열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의 묶음으로서의 리스트만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런 리스트를 다룰 때 하나 좀 주의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 기존의 변수와 다르게 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참조값을 갖고 있는 별도의 변수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까지의 설명과 달리 파이썬 내부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객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굳이 강조하지는 않았었죠. 따라서 정수값도 실수값도 그리고 문자열도 그리고 리스트도 모두 다 하나의 객체로 내부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변수는 그저 대상이 되어지는 데이터 객체에 대한 하나의 참조값, 하나의 id 값만을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복합 자료형이 아닌 기본 자료형들,
숫자 데이터나 문자열과 같은 경우들은 그저 불변 객체라고 해서 그 객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변수에다가 새로운 값을 대입을 하면 항상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서 대입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루고 있는 복합자료형 데이터들은 소위 가변 객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과 달리 객체 스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객체가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복합자료형의 변수가 바뀌어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상이한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n이라는 변수에다가 0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현재 이 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소위 0이라는 객체의 참조값, 즉 id 값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n이라는 변수의 id가 저런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이때 0이라는 데이터의 id를 조회해봐라 라고 하면 같은 id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현재 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는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이제 10이라는 데이터의 id는 저런 값이잖아요. 자, 이때 n이라는 변수의 id를 보게 되어지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즉 변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만 갖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 확인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다만 여기 앞에서 본 예와 같이 기본 자료형의 변수의 경우에는 그저 내가 새로 할당하는 데이터가 항상 교체되어져서 새로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객체가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아이디라는 개념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다만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리스트와 같은 복합자료형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좀 복잡해지네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자 pythontutor.com 이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행되어지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좀 더 가시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여기 중간에 시작이라는 링크 눌러주게 되고 나타나는 소스 편집창이 있죠.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모드처럼 내가 수행할 문장들을 써주면 되겠어요. n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nums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1, 2, 3, 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식으로 필요한 문장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성되어진 문장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시각화된 실행이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어지면 자, 다음과 같이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표현되어지는데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나타내 주게 되어져요. 즉 아직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Next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전역적인 공간에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가 1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10이라는 데이터 객체가 따로 존재하고 그 데이터 객체에 대한 id 값, 즉 참조 값을 n이라는 변수가 갖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 10이라는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는 불변 객체이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한 단계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nums라는 리스트를 선언하는 부분을 실행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제 nums라는 부분은 여기 노란색 부분에 보면 object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소위 리스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리스트 객체가 1, 2, 3, 3이라는 세 요소를 갖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리스트 객체에 대한 참조값, id 값을 nums라는 변수가 갖는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라는 객체는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 객체와 달리 이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는 소위 가변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따로 작성을 해놓고 있고
그 참조값을 리스트에 대한 변수가 가리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정수형 변수와 똑같을 수 있는데 뒤에서 다룰 그 딱 한 가지 경우에서는 얘가 직접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일종의 참조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리스트의 대입연산이라는 걸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리스트라는 것은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묶음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다뤘던 문자열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자들의 묶음으로 문자열을 만들었지만 사용할 때에도 그냥 문자열을 한 덩어리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다만 리스트의 경우에는 한 덩어리로 묶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식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행위를 우리 인덱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인덱스 값이라고 불리우는 순번에 따라서 몇 번째 요소를 얻어올 것이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문자열 다뤘을 때에도 문자열 인덱싱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었는데 그 문자열 인덱싱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방식도 표현도 거의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한번 실제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A라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해봅시다. 자, A라는 리스트를 112233이라는 값을 갖도록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print A라고 한다면 현재 A라는 이름은 112233이라는 새 정수의 묶음이다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물론 파이썬 대화식 모드에서는 굳이 프린트 구문을 쓰지 않더라도 식별자 이름만 써주면 그 식별자가 나타내주는 혹은 표현식이 나타내주는 값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출력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 실행 예들은 모두 다 프린트 구문 없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A라는 리스트의 제일 첫 번째 요소 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즉 11이라는 정수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요소 인덱싱이라는 연산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리스트 이름에다가 네모가로 하기를 접근할 요소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문자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번호가 0번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번이라는 값을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 1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A라는 요소의 0번 요소에다가 더하기를 A라는 요소에 2번 요소를 더해라 라고 하면 얘가 0번, 1번, 2번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1 더하기 33이라는 연산을 수행하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44라는 연산도 수행되어지는 얘가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값 그 자체로 저장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인덱싱에서도 살펴봤듯이 마지막 요소 값이라는 것은 0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정수값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만 끝에서부터 셈해 본다라고 하면 음의 정수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1번 요소라고 하면 제일 뒤부터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33이라는 값이 즉 얘가 마이너스 1번 요소, 마이너스 2번 요소, 마이너스 3번 요소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통해 인덱싱하면 될 것이고 뒤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뒤쪽 기준으로 인덱싱 해주는 것이 다소 편할 수 있겠죠. 자,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리스트는 변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할당 연산자 equal을 사용을 해서 n1 equal 0이라고 하면 n1이라는 변수에 0을 넣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현재 이 A라는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스트를 통째로 바꾸는 일을 할 때 사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리스트의 특정 요소만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값 11을 0으로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바로 리스트의 인덱싱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의 0번 요소에다가 현재 0을 대입해라, 할당해라 라고 해주게 되면 이제 A라는 리스트는 첫 번째 요소가 0인 요소로 바뀌어진 형태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트의 인덱싱이라는 것은 그 인덱스 번째 요소 값을 얻어오거나 혹은 인덱스 번째 요소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만 주의해줘야 될 것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의 요소 크기 빼기 1만큼 즉 3개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0번부터 2번까지 유효한 인덱스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인덱스 값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3개가 있으니까 3번 요소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3번 요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범위 밖의 인덱스다라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내가 3번 요소가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 3번 요소에다가 새로운 값 44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정해 봐야 역시 A 네모가로 3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즉 리스트의 인덱스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는 리스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겠죠. 자, 물론 대입 연산은 리스트를 인덱싱한 결과에만 값을 새로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기를 11, 2, 3, 3, 4, 4, 5, 5라는 값을 대입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리스트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0023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는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112, 33, 44, 55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새로운 리스트를 A에다가 대입해주는 엄밀히 따지면 이 A라는 이름으로 112, 33, 44, 55라는 데이터의 묶음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지는 형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스트 관련한 슬라이싱이라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열도 슬라이싱 기능이 있었었죠. 문자열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문자열을 결과로 내주는 그런 연산이었었어요. 리스트 슬라이싱 마찬가지로 하나의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리스트를 반환해주는 연산을 리스트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슬라이싱 할 때에는 콜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 첨자부터 끝 첨자까지 즉 요 인덱스 값부터 요 인덱스 전까지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 리스트를 결과로 내주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질 것이에요. 문자열과 동일한 경우이지만 한번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 앞에 A라는 리스트는 11부터 55까지 5개의 정수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A 네모가로 0:2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번 요소부터 2번 요소 전까지 즉 0번, 1번, 11과 22라는 내용을 부분 리스트로 갖고 있는 네모가로 표시해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결과가 리스트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에 기존의 A라는 리스트는 훼손되어지지 않고 그저 부분 리스트를 하나의 결과값으로 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트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그 슬라이싱한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받아서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사용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B는 A 네모가로 :2라고 하면 자, 시작값이 생략되어지면 0부터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엔터 쳐보고 B 보면 11과 22라는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라는 리스트는 2:이라고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값이 생략되면 자동으로
마지막까지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2번 이후가 되어지니까 이제 여기가 0번, 1번, 여기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이후 되어지니까 33부터 55까지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트에 대한 변수는 데이터들의 묶음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는 변수이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nums1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nums2라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nums2에다가 nums1을 대입해라 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nums1의 내용과 똑같은 nums2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여기에 nums2가 가리키는 곳에 얘랑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리스트의 요 연산은 그저 요 변수에 요 값을 복사해 주어서 이 두 개의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들의 묶음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맙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D라는 리스트에다가 A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A도 D도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 하나가 잘 복사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D라는 리스트의 0번 요소를 0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는 변함 없이 D라는 리스트만 여기 첫 번째 요소가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D라는 요소는 첫 번째가 0으로 잘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A라는 리스트도 0의 값으로 바뀐 것과 같은 처리가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로부터 다른 리스트를 대입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리스트의 요소 값들이 복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참조값만 복사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복사본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원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부적절한 상황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원치 않을 것이고 현재 A라는 리스트와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별도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스트의 슬라이싱 기능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현재 D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A의 콜론 이렇게만 써보면 자, 시작값을 생략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값을 생략했으니까 마지막까지를 슬라이싱한 하나의 결과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이고 그걸 D에 저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A 값과 D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A 값의 내용을 내가 다시 11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이제 A가 바뀌어지죠. 이 바꾼 행위가 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리스트가 독립되어진 형태로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자에서처럼 그냥 단순히 참조값만 복사해서 두 리스트가 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얕은 복사라고 부르고 여기 지금 슬라이싱처럼 현재 기존의 값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별개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깊은 복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복사가 안전한 사용이 되어져서 깊은 복사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깊은 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스트 슬라이싱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